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규입니다. 주식 콜센터 통해 여러분들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 안에서 투자 포인트와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바로 커튼 JT님께서 올려주신 효성화학입니다. 효성화학 평단 10만 9천 원에 비중 10%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고, 최근 반등이 나왔는데 언제 물을 타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지 고민이다 라고 말씀 주셨네요. 지금 현재 그동안 오랜 기간 빠진 거 감안을 하면 평단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10만 9천 원에 사신 거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갈 때 세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에 사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점 47만 5천 원까지 코로나 특수를 타고 화학업체들 그때 스프레드 크게 벌어지면서 주가 뽑아냈고요. 그 이후에 페이크아웃 나타나면서 오랜 기간 하락, 최근 적자 전환 이런 부분도 가파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바텀아웃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저점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셨지만 추가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회비용, 보유비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방향, 추세 하락하고 있는 옆에 올라와 있는 이런 종목들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어제 제가 팜컨 소통을 통해서 이제 방향과 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방향은 추세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렸고, 추세는 방향 그림자,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역배열의 우하향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이게 저점으로 드라마틱하게 돌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가 저점이다 하면서 이런 기다림이 원치 않게 6개월, 1년 그 이상도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회비용과 보유 피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돌리는 거 확인하고 사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격이라는 것 자체도 추세가 있어가지고요. 빠지는 종목이 더 빠지기 쉽지 드라마틱하게 반전하는 것보다는요. 더 빠지기 쉽지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또 악재나 이런 부분에 또 흔들릴 수 있는 여지도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게다가 제가 한경에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효성그룹주를 제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제가 효성 TNC나 이런 친구들 실적 좋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효성 첨단소재 실적 좋다 이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렇게 썩 선호하는 편이 아닌 게 효성화학이 모회사거든요. 효성의 12인, 효성의 12인 이렇죠. 그러면 효성화학 이런 부분이 어려울 경우에 효성의 13인, 효성 쪽이라든지 그룹사들이 17일반 이렇게 도와주면서 재무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효성화학을 돕기 위해. 그죠? 모회사라기보다는 관계사라고 봐야겠네요. 계열사. 효성이니까요. 효성으로 지금 다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적자 코로나 특수에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올라왔지만 작년 적자 크게 났고 지금 1분기에도 적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이 문제죠. 그러면서 지금 부채 비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9,940%. 지금 2분기에서도 드라마틱하게 반전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10,000% 넘어가는 거죠. 부채 비율 10,000%. 감히 상상이 안 돼요.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게 보통 100%고요. 200% 넘어가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이러고 400%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제조업 쪽에서는 거의 경영이 힘들다라고 느끼는데 부채 비율 9,940% 감히 상상이 안 갑니다. 작년에 한 연구체 발행해서 이런 부분을 좀 일부 좀 해소하려고 했었지만 고금리 상황 그리고 또 이런 PF 이런 부분이 터지면서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발행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최근에는 새마을 공고 관련된 PF 부실 대출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터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금리 상황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재무적인 부분이 취약한 효성화학 입장에서는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성을 항상 폭탄을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또 주주들 호주머니 털어가는 주주 배정 유증 나와버리면 큰 폭으로 밀릴 수 있잖아요. 최근에 CJ, CGV가 시가총액보다 큰 이런 유증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저는 사실은 살 종목 많은데 왜 이 종목을 사야 될까? 이게 바닥이다, 바닥이다 이런 것들을 믿지를 않거든요, 저는. 올라가는 종목은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서 시장에서 그렇게 평가받아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빠지는 종목들은 빠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시장이 옳은 거고, 이걸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맞고 시장이 틀렸다. 이러면 이걸 사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녹여서 시간을 녹이는 투자, 이런 부분이 적합한데, 시세 추종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어, 좀 폭탄을 안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역배열이 나 있는 이런 종목은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여튼 10만 9천 원에 지금 비중 1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자, 효성화학 목표가 12만 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2분기에도 813억 적자입니다. 10,000% 그냥 훌쩍 넘어가겠네요. 목표가 하향 이런 부분이 꾸지나 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 시황 둔화, 프로판 가격 급등, 베트남 설비 트러블 등으로 6개 분기 연속 적자,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 자본 잠시 우려 불거졌고 요즘 가능성 최악은 지난 것으로 판단되는데 돌리는 거 확인하고 나서 재무적인 구조 개선이 되는 거 확인하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고 이러면 드라마틱하게 반전할 수 있지만 갑자기 유중 때려버리면 폭탄을 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계열사 지원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첨단 소재나 TNC 이런 부분도 주가는 올라가지만 선뜻 그쪽은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펀더멘털 개선이 예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펀더멘털 개선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정말 널리고 널렸죠. 하반기 경기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을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이 적자, 흑자 전환, 흑자 하더라도 올해 적자 불가피하고요. 부채 비율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로 인한 우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항상 있어 왔죠. 부채 비율 1위 매물단지된 베트남 법인 유동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약 1.8배나 많다. 유동비율 망이네 이런 거 보면 업황 회복과 재무구조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베트남 법인 이미 자본 잠식 들어갔다. 코스피 상장사 중 가장 높은 수치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베트남 법인 효성 비나케미칼 대규모 이런 베트남 법인을 세우고 LPG 저장소, 프로판탈 수소와 폴리프로필렌 대규모 화학단지 건설했는데 코로나 특수 꺾이고 그리고 초기 완공되고 나서 감가상각비 엄청나게 늘어나고 정밀 점검 보수로 인한 수율 이런 부분 좀 빠지고 이런 그 보수 이런 쪽으로 공장이 멈춰서면서 영업 손실 이 고정비 자체를 커버를 못하는 거죠. 이제 초기에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 그렇기 때문에 효성 쪽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고 신용도 하락 같이 나오는 거고 수익성 회복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될 것이다. 그렇죠. NF3 삼불화질소 반도체 세정용 특수가스죠. 이쪽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더 늘려야 되는 타이밍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 유증 안 한다. 자본 잠식 그럼 어떻게 해결할래? 하면서 1,500억 규모 영구채 발행. 작년에 이게 무산이 되었었죠. 모회사 효성 출자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런 효성 출자 나오면서 또 주머니 털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 폭탄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신작가 후 15% 깜짝 반등. 유증 후에 전략이 통할까? 되어봐야 됩니다. 자, 효성화학 부채 비율 1분기 말 기준 약 1만 %. 그 다음에 유동부채, 유동자산보다 1.8배 많은 상황. 이런 것만 보면 되게 많이었으면 중소기업은 망해도 진작에 망했죠. 은행이라든지 채권자들 우르르 몰려가서 그에 따른 돈에나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대목다. 이 부분이 향후 유주배정 유증 등 우려감까지 확산이 되는 부분이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장기 역배열 구간에서 매물대 켜켜이 쌓여있기 때문에 당장은 돌릴 수 있는
이런 부분 자체는 좀 가능성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적 2분기 적자 지수, 3분기 흑자 턴어라운드, 턴 기대감 있지만 돌아서는 것 확인 필요. 물론 현 시점이 바닥일 수도 있고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PBR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쭉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고 적자이기 때문에 PR 말도 안 되고 2.76배 아예 1030억 계속 적자 유지가 되는 부분이니까 워낙 이런 자본 이런 부분도 뚝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자본 총계가. 그렇죠. 자본 총계 1146억에 자본금 160억이니까 하지만 적자 계속 누적이 되면 자본 잠시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대기업이 망하겠냐? 하지만 진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 여성화 휘청이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2분기 실적 추정치 883억 적자가 확대가 되는지 컨사인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리포트처럼 3분기에 103억으로 돌아서는지 이런 부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2분기 적자 지속하는 부분. 자, 개인적인 결론. 일단은 저는 반등시마다 좀 비중을 축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보면 비중 10% 정도거든요. 비중 10%.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평단과 크게 지금 현 시가 평단과 시가 크게 벌어져 있지는 않은 상황.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신 부분이면 이게 찐 바닥일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반드시 비중 축소하면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는 형태로 효성화하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갑자기 주가는 막 올라왔다가 유상증자 때려버리면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급락 맞아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두려움은 있어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효성화학 저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좀 재무구조 취약한 기업들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화목한 소통을 통해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소통 방송도 만들어 가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말 편히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